저는 오늘 제가 지난 약 8년 동안 빔 위키를 사용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라든가 제가 얻은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빔 위키에 LSP 기능을 구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 웹사이트인데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잘 안 보이나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웹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비미키를 예전부터 쓰다가 2017년쯤부터 깃허브 페이지를 사용해서 제 이름에다가 붙인 johngrip.github.io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 빔도 쓰고 네오빔도 쓰고 왔다 갔다 했었다가 요즘은 네오빔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미키 자체가 기능이 저한테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좀 포크를 해서 기능을 줄이고 저한테 필요한 기능만 추가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깃허브 페이지는 깃허브 지키는 무료니까 저는 공짜를 좋아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시텍스와 태그바 이걸 쓰고, 그리고 주로 이런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쓰고 있다가 올해 3월쯤에 LSP 구현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만들기로 했냐면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 1월인가 6월쯤인가 그때 제가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코틀린 LSP가 지원이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LSP를 내가 직접 만들자니 너무 큰 일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코틀린 LSP를 있는 걸 그대로 쓰자니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가 알게 된 게 콤라드 네오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콤라드는 좀 특이한데 인텔리제이와 네오빔 사이에 유닉스 도메인 소켓을 열어서 인텔리제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닉스 도메인 소켓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네오빔에서는 이걸 받아다가 네오빔 화면에서 반영을 하고, 빔에서 뭔가 하면은 인텔리제이에 다시 통신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해서 인텔리제이를 빔 플러그인으로 쓰는 굉장히 예전에 이클립스에 있었던 이클림이 생각나게 하는 플러그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쓸 때 이게 버전 문제 때문에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걸 고쳐서 돌아가게 했던 게 제가 올해 2월 달에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제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고 봤더니 인텔리제이를 여전히 띄워두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코틀린 LSP가 발전하는 걸 기다리느니 내가 LSP를 공부해서 언젠가는 그럴싸한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든지 시작을 하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LSP를 만들 때 내가 쓰고 있는 비미키에다가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좀 짜증나던 게 좀 있었으니까 이거 고쳐서 써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던 니즈 중 하나인 비미키 문서 링크 기능을 개선하고 싶다고 여기부터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빔 스크립트는 10년 넘게 써왔는데 제가 한때는 우리 개발자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죠. 근데 누가 저보고 제일 잘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가 하면 빔 스크립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사용해 왔지만 좋은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뭘 많이 만드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빔을 좋아하는 이유가 한두 줄짜리, 심지어 뭐 10줄짜리 그런 코드를 만들기만 해도 얼렁뚱땅 빔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빔을 좋아해 왔거든요. 인텔리제이나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데서 플러그인 만들려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해서 빔을 좋아했죠. 그리고 빔 스크립트를 잘해봐야 귀찮은 일만 계속 생겼어요. 왜냐면 할 수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할 수 없으면은
아 이거는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 포기했을 텐데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걸 내가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빔이 인기를 얻으면서 루아를 쓰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루아를 오래 써오긴 했어요. 루아도 오래 써왔는데 전 루아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10년 전에 처음 루아를 접하고 막 이런저런 용도로 쓰다가 관두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한 6년쯤 전에 해머스푼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루아를 열심히 썼는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특징들이 몇 가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제가 다니는 종류의 회사에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익숙해지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씩 계속 헷갈리고 귀찮아서 시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그런 욕구가 컸습니다. 그리고 LSP 구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뭐 자꾸 조사하고 그러는 게 좀 싫어서 그때 올해 가장 화제가 됐던 기술이 있죠. 오픈 AI의 챗 GPT. 다들 뭔가 이걸 가지고 뭘 만들고 뭐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쓰면은 내 귀찮은 그런 LSP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런 걸 좀 건너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틀린 LSP에 대한 아쉬움과 내가 뭔가 작은 걸 만들면서 시작해봐야겠다. 그리고 챗 GPT라는 게 요즘 유행한다던데 나도 써봐야겠다. 그리고 빔 위키의 문서 링크 기능이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LSP를 만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LSP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지는 LSP를 보면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구현체들이 대부분이죠. 어떤 사람도 비미키에 대한 LSP를 만들었다라거나 아니면 이걸 주제로 LSP를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빔 스크립트랑 루아를 안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게다가 coc.nbim이 있었기 때문에 LSP 구현체를 만들기만 하면은 가장 귀찮은 뭔가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빔과 연결해주는 작업은 coc.nbim이 다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coc.nbim은 굉장히 저한테 신뢰를 주고 있는 플러그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LSP 구현체를 만들어 두면은 장기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빔을 오래 써오긴 했지만 사실 다른 게 나중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빔을 개선한 더 나은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빔 위키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나도 당신처럼 빔 위키를 운영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빔을 잘 모른다. 그럼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디부터 알려줘야 되지? HJKL부터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은 빔 종료하는 것부터 알려줘야 되나? 너무나 빔 초보자인 분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LSP로 만들게 된다면 이런 분들께도 이 LSP를 발전시키면 이런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빔위키에서 문서를 제가 링크하게 된 거는 빔위키를 써보신 분들 아까 보니까 다른 분도 쓰시는 분 계셨는데 항상 PWD랑 내가 작업하고 있는 문서 그리고 내 로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위키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든가 좀 링크를 하거나 마크다운 링크 사이에 마크다운 링크와 빔위키 문서의 링크 그 스타일 사이의 간극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FGF 빔을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해서 좀 연결하는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FGF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도구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 바깥에서도 쓰고 있고 빔 안에서도 이런저런 잡다한 기능은 다 FGF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텔레스코프 쓰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텔레스코프는 잘 안 쓰고요. 왠지 남들이 많이 쓰니까 나도 써야 될 것 같아서 텔레스코프로 한두 가지 기능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로 FGF 화면이 좀 어두워져서 좀 밝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FGF를 쓰는데 이렇게 FGF 빔의 그 컴플레트 함수가 있죠. 이 함수가 굉장히 유용한 함수인데 이렇게 쉘 명령을 적어주면은 FGF가 이 컴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받아서 이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걸 선택 가능한 화면으로 띄워주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명령을 좀 더 가공을 해서 쉘 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그걸 호출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X, 컨트롤 K를 누르면 문서들이 이렇게 후보가 추천이 되고 엔터를 누르면은 네,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면은 저렇게 문서 링크가 비미키 형식으로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밑에 한 줄로 문서 이름이 나오는 거는 LSP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썼을 때는 꽤 잘 작동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내가 괜찮은 걸 만들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너무 이맥스 같잖아요. 컨트롤 X, 컨트롤 S인데 X라고 해서 오타를 쳤네요. 너무 이맥스 같습니다. 컨트롤 새끼손가락이 제가 아파서 빔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초심을 잃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슬래시를 누르면은 그때부터 문서 링크가 나오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LSP를 만드는데 코딩하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난 코딩하기 싫은데 생각만 하고 싶은데.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는 코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챗 GPT가 나오니까 이거를 쓰면은 내가 손가락만 조금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LSP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 튜토리얼 문서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좀 설명하는 문서 같은 걸 좀 봤어요. 여기 튜토리얼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그 바즈 같은 거를 단어를 검사를 해서 이거는 뭐 맞는 것 아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만들고 나서 얼른 전체를 복사해서 챗 GPT한테 붙여놓고 이거를 내 필요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알려줘라 그렇게 시작을 했죠. 여기에 제가 챗 GPT랑 이 LSP를 만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눈 대화는 링크로 만들어서 이 문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받으면서 LSP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저는 심지어 이때 LSP 스펙을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얘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미키 LSP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ID나 VS 코드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자동 완성을 하고 데피니션 점프를 하고 리네임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나 둘 완성해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전부 쉘 스크립트로 만들고 빔에서 호출해서 쓰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확실히 자신에게 익숙한 언어로 예를 들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타입스크립트로 자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귀찮긴 하겠지만 자바로 아니면은 뭐 C나 아니면 다른 루아는 뭐 네오빔 쓰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도 네오빔 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빔 스크립트와 루아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손에 익은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런 거라면은 수명이 아주 길 수 있겠다. 그래서 좀 만든 것들을 이렇게 제가 그 영상을 좀 찍어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 슬래시를 누르고 하면은 제가 제 사이트에 있는 문서가 약 800개가 넘는데 이런 식으로 목록이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퍼지로 찾아서 하는데 퍼지 구현은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건 coc.nbm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제가 LSP에서 한 거는 그냥 파일 목록이 제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목록 제공하는 거는 사실 프로그래밍 초보라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리하고 있는 비미키에서는 문서마다 고유의 UID 기반의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같은 아이디와 같은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같은 파일들을 올려놓는데 얘네들이 자동 완성이 안 돼서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앞에 처음에 요만큼 자동 완성된 거는 얼티스닙스로 한 거고요. 뒤에는 이렇게 실제 있는 파일 이름들로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 이 기능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비미키에서 이렇게 양쪽에 각가로를 씌우는 대가로를 씌우면은 이게 비미키에서 링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파일 이름 기반입니다. 근데 파일 이름만 보고 문서의 제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서의 수가 적으면 괜찮은데 문서 수가 몇백 개가 되면은 파일 이름만 보고 바로 떠오르지 않는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올려두면은 우리가 IDE에서 그 신텍스가 틀리거나 아니면 경고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기는 포문을 쓰지 말고 뭐 포이치를 써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추천을 해주지 않습니까? 아, 이 추천을 써서 문서 이름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커서가 올라가면은 LSP가 커서가 있는 저기를 읽어서 해당하는 문서 파일을 찾은 다음에 그 문서의 헤드를 읽고, 그러니까 첫 10줄을 읽고 거기서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만 긁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꽤나 문서 편집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문서 파일명 리네임인데 이건 원래 쓰고 있던 쉘 스크립트가 있어서 이 쉘 스크립트를 그냥 LSP가 호출하게 했습니다. 즉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레거시도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코딩하기 싫어하는 저한테는 아주 딱이었습니다. 여기 리네임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coh.nbim의 UI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읽으면은 종료하고 나서 git 스테이터스로 보면은 파일이 쭉 바뀌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링크하고 있는 각각의 파일들에 이 문서 파일 이름이 변경됐다는 것이 다 적용이 된 거죠. 아니, 여러분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는 기능 있죠. 과연 이 함수를, 이 변수를 어디서 불러서 쓰고 있나. 저는 위키에서도 문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문서를 과연 어디에 링크를 해놨지 하는 것도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SAR 하면은 밑에 이렇게 퀵픽스로 빔의 퀵픽스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거기로 가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만들어서 9개월이 넘게 거의 매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냥 일기도 이걸로 쓰고 그냥 병원에 갔다도 여기다 적고 뭐 그래서 사실 요즘 그 다른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루에 한 번씩은 비미키를 켜서 편집을 하고 문서를 읽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쓰다 보니까 참 기술이 좋구나, 참 세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별로 만든 게 없는데 이게 GPT가 다 만들어줬고 이게 없으면 불편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빔 포크는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오빔도 사실 빔 포크죠. 새로운 종류의 빔 포크를 쓴다 하더라도 빔 스크립트 마이그레이션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다. 빔 스크립트로 만들어둔 게 저는 너무 많습니다. 막 파일이 막 거의 80개 가까이 되는데 이것들을 다 옮겨갈 생각을 하니까 네오빔으로도 감이 못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LSP의 기능들을 많이 우겨넣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빔을 쓰게 됐던 이유가 손가락이 아파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프로젝트는 손가락을 최소한으로 쓰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비록 빔을 아주 좋아하고 빔 없이는 못 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LSP처럼 꼭 빔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플랫폼에서 누군가 한 번 만들면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기반 기술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는 제가 위에다 넣은 링크가 있는데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않았나요? 그 질문 있으면 질문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막스맨 랭귀지 써보셨어요? 네? 어떤 거요? 막스맨 랭귀지 써보. 모르겠어요. 그게 저는 이제 비미키 쓰면서 LSP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막스맨 그러니까 마크 다운 전용 랭귀지 서버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 막스맨 네. 랭귀지 서버라고.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패스에 그 파일이 실제로 없으면 네. 이제 위에 에러가 뜨고 그러니까 다이애그노스틱 그 에러가 뜨고 하는데 혹시 그거를 써보신 다음에 뭔가 불편해서 이쪽으로 넘어갔나요? 그거 안 써봤습니다. 그냥 뇌피셜로 상상만 하다가 만들어서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볼 가치가 있겠네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비미키 전용이 아니라. 네. 전 이거 리네임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도 네. 네. 전 이미지는 어떻게 넣냐면요.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저는 이게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여기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문서를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 여기에 리소스라고 해서 이 문서만의 고유 아이디가 있는데 이거 앞에 두 글자만 잘라가지고 슬래시 넣은 거 보면은 기시 파일 저장하는 거랑 똑같죠. 깃 코드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엔터 빵 치면은 이렇게 파인더가 뜹니다. 이렇게 파인더가 빵 뜨는데 이거는 비밀키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해당 문서로 점프하게 되잖아요. 이걸로 응용해서 제가 포크한 비밀키에서 엔터 기능을 쓸데없는 기능은 다 지우고 저한테 필요한 기능만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 리소스에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파인더가 뜨고 여기다 뭘 갖다 넣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게 해놨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비디오를 링크를 하거나 할 때도 주로 얼티스닙스로 완성을 하긴 하는데 여기다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두면은 이미지를 넣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이 경로에 있는 리소스 파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제스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아까 디렉토리가 열렸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이미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이맥스였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 GUI 이맥스면 여기 옆에 그냥 열리게 하고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텍스트 기반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엔터를 빵 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정도로도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텍스트만 들어가야 한다. 절대 타협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고요. 보통 이미지를 넣을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GitHub 리파지토리에다가 화면 스크린샷 같은 걸 찍어서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은 GitHub 이슈나 아니면 PR이나 그런 데서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고 링크가 생기죠. 이 링크를 그대로 여기다 붙여넣었습니다. 링크를 그대로 빅에서 붙여넣은 다음에 파일을 저장을 하고 커밋을 하면은 커밋 훅으로 이번에 커밋하는 파일들 중에 링크가 GitHub GitHub 리소스 경로인 것만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리소스 경로에다가 붙여놓고 마크다운 문서 안에서 이걸 리플레이스 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썼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였던가 여기 문서 보면은 이미지를 추가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슈를 하나 열고 이슈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슈를 편집하는 걸 열고 여기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링크만 복사해서 마크다운에다가 붙여넣고 커밋을 하고 이슈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이슈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 쉘 스크립트로 이 GitHub 커밋2에서 쓴 거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이걸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네. LSP를 만드셨는데 그럼 혹시 이거를 VS 코드라든지 다른 LSP 지원 에디터에 붙여보면 어떻게 되는지? 동작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전 빈 말고 다른 거 아직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사실 LSP가 좋은 게 프로토콜만 지키면 다 돌아간다는 게 LS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GPT한테 왜 존댓말 쓰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반말 쓰는 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우리를 지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존댓말 해야지 어떻게 반말을 쓰나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많은 걸 알려주시고. 실제로 존중하는 식으로 쓰면 더 잘 답변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영어로 플레이 쓰면 네. 잘 답변해주는. 네, 저는 뭐 존댓말 세게 줘. 훌륭한 공자님 스타일을 맞으면 이분도 훌륭한 스승 아닙니까? 그래서 반말을 쓴다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존댓말만 썼습니다. 아까 또 다른 분 질문. 네. 띄어쓰기요? 어떤 띄어쓰기요?
음. 어떤 질문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 네네. 자, 또 질문하실 분, 네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혹시 알라크리티 쓰면서 한글 입력 버그 있지 않나요? 좀 모르겠는데. 진짜 콜론 같은 거 쓰고 스페이스 누르면 갑자기 북한이 넘어간다는 식으로. 저는 안 그러는데. 아, 제가 아마 구름 입력기를 쓰고 있고, 저는 그 빔에서 ESC를 쓰지 않고 저는 F13을 쓰거든요. F13에다가 무조건 영문으로 바꾸고 ESC가 입력되고 오른쪽 화살표 한 번 입력하는 걸 매크로로 달아서 쓰고 있어서 저는 그냥 그것만 써서 사실 그래서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위키를 쓰시는데 위키도 알라크리티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 알라크리디를 쓰는데 저는 여기 위에 알라크리디를 좋아하는 이유가 위에 패널을 다른 뭐 아이템이라든가 터미널 같은 거 위에 패널이 한 줄이 더 있잖아요. 이걸 없애는 옵션이 있어서 좋아요. 화면을 최대한 더 볼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팀웍스랑 같이 쓰면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팀웍스도 매일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질문 다 나온 걸로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